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신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랑코 모디리아니입니다. 목차는 연구자 소개, 시대 배경과 연구 동기, 연구 내용, 평가와 현실의 응용입니다. 191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생한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로마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곧이어 시카고 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에 정진하게 됩니다. 1948년 가을 일리노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은 데 이어 1962년부터 정식으로 MIT 대학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교수 재직 기간 중에도 대외 활동에 관심을 보여 1948년 카우웰 경제연구소의 고문으로 잠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국립경제연구소 상임위원, 계량경제학회 회장, 미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모딜리아니 교수의 학문적 성향은 케인즈연에 속하여 그는 케인즈 이후 제임스 토빈 박사와 함께 60, 70년대의 거시경제학을 주도해온 계량경제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라이프 사이클 가설과 모딜리아니 밀러 모델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비 저축 소득 관계의 계량 모델을 완성했다는 공로로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대 배경과 연구 동기입니다. 모딜리아니는 한 개인의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거나 서서히 증가하지만 소득은 중년 때 가장 높고 유년과 노년기에는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저축률은 중년에 가장 높고 노년 때는 낮거나 저축을 까먹게 되죠. 노후에 대비하여 젊을 때부터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딜리아니의 가설 이전에는 소득의 크기가 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소득에만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금융자산, 이자율, 장래소득의 기대 등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는 간과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모딜리아니는 본인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톱니바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게 되지만 나중에 소득이 줄더라도 소비는 이에 따라서 줄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톱니바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합니다.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온 것이 라이프 사이클 가설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란 어떤 한 해의 소비가 그 해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식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소득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런 평생의 소득에 맞추면서 사람들의 소비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거나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소득은 중년에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저축률 역시 중년기에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가설의 내용이죠. 모딜리아니는 이러한 가설에 따라 소비가 미래 소득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함수라고 정의하고 현재 소득이나 자산만을 근거로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 기간에 기대되는 평균 이상 근로소득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리드먼의 항상 소득 가설과 마찬가지로 장기 소비 성향이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론은 소득, 소비 그리고 저축 간의 관계를 규명한 케인즈 이론이나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 소득 가설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 가설을 응용하여 연금제도의 존속이 개인 저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1958년 밀러와 함께 부채의 규모와 구조가 회사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즉 MM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내용은 한 기업의 시장 가치는 그 기업의 부채 비율에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리의 기본 과정은 첫 번째, 기업 경영자는 항상 기업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 가능성은 없고 자본시장은 완전 경쟁이며 부의 증가에 대해 세제상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가정 하에서는 회사의 가치는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총 이익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론은 다음 두 명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익 예상이 완전히 동일한 두 기업의 총 가치는 자본 구성과 관계없이 똑같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법인세가 없는 경우 기업의 신규 투자가 현재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투자 자금의 조달 방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와 현실의 응용입니다. 그는 이렇듯 다양한 연구에 걸쳐 자산 역시 소비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를 정립해 현대 재무 이론의 출발점을 여는 등 실용적인 경제 이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올렸고 이러한 공로로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모딜리아니의 라이프 사이클 가설 덕분에
젊은 세대가 많은 사회와 노인 세대가 많은 사회에 저축률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금이 장래에 어떤 효과를 낼지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활용하는 라이프 사이클 모델의 원형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설계 도면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우딜리아니 밀러 정리, 즉 MM이론 역시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게 발표되기 전에는 기업의 가치와 자본 구조에 관한 학계의 첨예 논쟁이 있었는데,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가 이러한 논쟁을 한동안 중지시켰을 정도로 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투자론의 CAPM처럼 MM이론도 기업 재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그의 가장 대표적 이론인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세 가지 명작 도출되는데, 먼저 이 식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VU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무부채 기업의 시장 가치이며 VL은 부채를 사용하는 부채 기업의 시장 가치입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제1명제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고 매기간 동일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두 기업의 시장 가치는 부채 조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부채 기업과 무부채 기업이 종사하는 산업과 영업이익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현대자동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세 기업 중 삼성전자와 기업 가치가 동일한 기업은 애플뿐입니다. LG전자의 경우 전자업에 종사하고 있어 종사하는 산업은 삼성전자와 동일하지만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므로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보다 낮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동일하나 종사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기업 가치가 다르죠. 두 번째로 도출되는 명제는 배당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업의 차입 이자율은 부채의 기대 수익률에서 법인세율만큼 차감한 값이 되어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채가 무위험 영구부채라면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는 부채의 시장 가치에서 법인세율을 곱한 값과 동일하며 이 경우 부채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서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업적은 현재의 경제 개념이 자리 잡을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많은 좋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